자,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그 학습 목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패키지라는 건 어떤 꾸러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스토어 프로시저 펑션들 중에서 업무적으로 연관된 스토어 프로시저 펑션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많은 스토어 프로시저나 함수들을 직접 만들 건데요. 이렇게 생성된 객체들을 관리하는 기법도 필요하겠죠. 유사한 어떤 업무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은 다 인사 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이었습니다. 인사 관리와 관련된 패키지 내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개발자들이 앞으로 쓸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개발자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서 만들었던 소드 프로시저 내지 함수들을 우리가 패키지 내에서 관리하고 이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패키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emp 언더바, 하나는 패키지 보시면은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요, 패키지, 패키지 선언 부분이 있습니다. 패키지 선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자, 선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는 얘가 이제 패키지에 대한 선언 부분이에요. 일종의 패키지를 갖다 나타내는 꼬리표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패키지 선언과 함께 그 다음 우리가 작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패키지 본문이에요. 패키지 본문 다음 장 보시면은 실제 패키지 내에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프로시저 내지 펑션들을 갖다 실제 구현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패키지 내에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펑션들에 대한 실제 구현 부분은 이와 같은 패키지 본체라고 하는 패키지 바디 부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냐면 패키지 선언 부분에서는 구현된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지 펑션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보시면은 이름들이 나와 있죠. 물론 함수가 있다면 함수에 대한 부분도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패키지에 있는 이름, 함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해당 패키지 내에 어떤 스토어 프로시저나 또는 스토어드 펑션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명세 정도가 패키지 선언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용 가방 있을 겁니다. 가방에 실제 뭐냐면 어떤 내용들이 쭉 있죠. 내용들이 있고 요 가방을 갖다 우리가 이제 택배를 붙인다면은 일종의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꼬리표와 같이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한 어떤 목록이 물품들 내역이 쭉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실제 패키지 선언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와 같은 명세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냐면은 가방 안에는 어떠한 물품이 얼마큼 있습니다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실제 패키지 본문 내에 뭐냐면은 해당하는 물품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패키지 내에서도 이러한 그 스토어드 펑션이라든지 또는 함수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리스트들은 선언부에다가 나타내고 그다음에 명시된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함수에 대한 구현 부분은 실제로 패키지 바디 내에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패키지 선언과 그 다음에 패키지 본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스토어드 펑션, 스토어드 프로시저 하나씩 가지고서 한번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이 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하고 펑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성된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들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록들을 봐야겠죠.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저 언더바 오브젝트라는 테이블에서 한번 오브젝트 언더바 네임을 살펴볼 겁니다. 근데 조건은 오브젝트 언더바 타입이요. 익연산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프로시저나 아니면은 펑션들
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R 소유의 어떤 프로시저 펑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브젝트 네임들이 있습니다. 타입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객체 이름과 타입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소드 프로시저에 대한 부분도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higher year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져와 보죠.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함수는 이렇게 써야겠죠, 제가. 타이핑이 미스했네요. 보시면은 텍스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텍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참. 그럼 대상이 되는 거 higher year하고 텍스 함수 한번 우리가 EMP 관련된 패키지 내로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그 소스 코드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보세요. higher 언더바 year하고 텍스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장 하나 띄워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죠. 첫 번째 higher year, 그 다음에 텍스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higher year부터 먼저 볼까요? 관련된 소스는 우리가 user 언더바 소스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칼럼으로 봤었죠? 그때 타입, 그때 이름이요. 네임이 어떤 거다? 이렇게 다음 볼까요? 두 가지였었죠. 네임이 higher year하고 텍스였습니다.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값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마킹이 되어야겠죠. 자, 텍스트에 보시면 higher 언더바 year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배 처리가 되어 있고 계속 이어서 함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서요. 그럼요. higher 언더바 year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죠. 여기까지 먼저 가져오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체 내용을 다 가져와야겠네요. 자, 내용이 너무 긴 걸 했었나요, 제가? 내용이 길고 짧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부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드 프로시저 higher year하고 그 다음에 함수, 텍스 함수에 대한 부분, 부연 부분 가지고 왔었죠. 자, 준비가 됐으면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패키지 선언 부분이 있어야겠죠. 패키지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 패키지가 있다면 이걸로 대체해라. 크리에이터 리플레이스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이 되겠죠. emp 언더바 태그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is 패키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and 이거는 emp 언더바 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패키지에 관리할 소드 프로시저 펑션 들어가다 명시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프로시저인 경우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프로시저인 경우에는 로컬 변수 선언 이전의 내용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파라메터가 있다면은 해당하는 파라메터가 포함이 됩니다. 자, 하나 추가하고요. 자, 하나 넣었으니까 세미콜론 종료하고 그 다음에는 함수가 있었죠. 함수도 역시 어떻게 파라메터가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해서 뭐 로컬 변수 전에 뭐가 있습니까? 리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리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EMP 언더바 팩에 관리할 두 개, 하이어 이어라는 프로시저하고 텍스에 대한 부분, 선언 부분을 한번 먼저 구성을 해봤습니다. 로컬 변수 이전에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될 거고요. 그런 내용에는 파라메타 변수와 함께 함수인 경우에는 리턴에 대한 문장까지 포함을 합니다. 카피해서요. 자, 먼저 만들어 볼까요? 실행해서 보시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겼네요. 컴파일 오류에 대한 부분 수정을 해야겠죠. 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7번째 라인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라인 첫 번째요. 7번째 라인의 첫 번째 end에서 뭐가 기대가 될 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가요? 콜론, at, 퍼센트, 세미콜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컴파일러는 end에서 이제 뭔가 나오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에 펑션에 대한 부분 선언할 때도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언 부분에 함수에 대한 부분이 선언되었다면은 종류는 세미콜론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패키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가 관리할 소드 프로시저 펑션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실제 내용이 필요하겠죠. 패키지 바디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패키지 바디 부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패키지 바디 부분엔 실제 관리하고자 하는 소드 프로시저 펑션에 대한 내용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저 언더바 소스에서 앞서 우리가 작성했던 소드 프로시저나 펑션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본체에 대한 내용은요. 바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create or replace 패키지 위에 있는 패키지 선언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바디 EMP 언더바 팩 써주면 되겠죠. 바디 이름은 역시 앞에 있는 패키지 선언 부분에 있는 패키지 이름과 동일합니다. is 뭐냐면 e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end에 대한 부분 보시면요. end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프로시저나 함수에 대한 부분들 구현 부분이 작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먼저 함수에 대한 것만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함수가 요거 있었죠. 펑션에 대한 구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부분 제가 넣었어요. 넣고서 한번 갖고 와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본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컴파일 오류와 함께 패키지 본문이 생성되었습니다. 역시 오류가 뭔지 봐야겠죠. 자, 하이어 이어 커서는 패키지 지정에 정의되고 본체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패키지 선언 부분에서 만들어 두었는데 실제 본체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죠. 자, 한번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보시면요. 펑션에 대한 걸 구현할 때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요. 띄어쓰기에서 좀 편의상 보기 쉽게 구분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뭐냐면 end에 대한 끝을 갖다가 보기 쉽게 얘는 뭐냐면은 핵함수에 대한 end고요. 얘는 저기 위에 있는 뭡니까? EMP 언더바 팩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의 end임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앞에서 작성했던 프로시저에 대한 것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주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제외하고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주석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쓰기 통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죠. 이렇게 쭉 처리하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져와 보죠. 카피해서요. 패키지 본체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놓고 한번 들여쓰기해서 관리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본체로 추가된 stored procedure higher year라고 되어 있죠. 커서에 대한 부분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도 선언해 드려야겠죠. is, if문, raise문 발생하고, end문 종료하고, 커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가자. 루프를 종료하죠. 커서를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외 처리 한번 해볼까요? 예외 처리는 begin, end 실행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exception 처리가 되겠죠. exception, when 스테이트먼트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end입니다. 이때 end는 뭐에 대한 end인가요? higher year에 대한 end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higher year에 대한 프로시저 종료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캡처해서 한번 받아올까요? 패키지 본체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 본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구현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코드가 길죠. 실제 뭐냐면 프로시저나 펑션들은 이미 다 구현이 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패키지 본문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HR 사용자가 이제 패키지 본문을 갖다 사용을 할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본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사용할 때 보시면요. 지우고. 자, 생성된 패키지에 대한 정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from user underbar object에서요. 자, object underbar name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건은 뭐냐면은 object underbar 이름이 뭐다? emp underbar 팩으로 정의했었죠. 데이터 사전의 모든 내용은 대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은 emp underbar 팩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입은 패키지와 패키지 바디로 구성된 emp underbar 팩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배포해야겠죠. 배포하는 내용들이 페이지 3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미의 사용자 지금, 여기서는 스캇이라는 사용자에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특정 사용자에게 인사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권한을 갖다 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캇이라는 사용자를 한번 줘볼 건데요. 스캇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스캇 사용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가 잠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터 유저 스캇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 잠겨 있는 계정을 한번 풀고요, 먼저. 자, 잠겨 있는 계정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패스워드를 지정하고요. 자꾸 오타가 생기네. 자, 사용자가 변경이 됐으면은 이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그 스캇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사원 HR 소유의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사원 테이블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접근하고자 해요. 그 다음에 급여에 따른 세금의 항목을 갖다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때 해당 사용자에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권한들을 갖다 부여해야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냐면은 사원 테이블에 레코드에 접근하지 않아도 뭐예요? 앞서 작성했던 스토드 프로시저를 통해서 해당 연도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 내지는 해당 사원의 급여에 따른 세금에 대한 내역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카웃은 뭐예요? 안에 내부에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허나 이미 작성된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권한을 갖다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EMP 한자가 팩을 생성했던 오너가 되겠죠. HR. 권한을 주겠습니다. 뭐냐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요. 누구한테? 실제 스캇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죠. 물론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은 이렇게요. 패키지를 실행할 때는 EMP 한다바 패키지 안에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함수를 갖다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set 서버 아웃풋 on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실행하자라는 겁니다. EMP 한다바 팩에 점 뭐냐면은 텍스 함수를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팩에 예를 들어 스토어드 프로시저 한번 보겠습니다. hire year라고 하고 예를 들어 94년도 입사한 사원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소유의? 소유자가 밝혀져야겠죠.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다면은 뭐예요? 누구 소유의? HR 소유의 EMP 언더바 팩 점 hire year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오류가 발생이 되죠. EMP 언더바 팩이라는 식별자가 정의되어야 된다라고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적절한 권한이 필요한데요. 자, 스카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오너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그란트, 실행할 수 있는 권한. 뭐에 대해서? EMP 언더바 팩이라는 패키지가 되겠죠. 누구한테? 스카치라는 사용자한테 한번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한이 부여됐어요. 한번 실행하는 거 볼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HR 소유의 EMP 언더바 팩에 대해서요. 내가 94년도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보려고 합니다. 하이어 이어가 되겠죠. 하이어 이어의 1994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션이 시작됐으니까 다시 설정해 줘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접근이 가능하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HR 사용자가 생성한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에 내용에 대한 고유한 부분들은 뭐예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오너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사용자는 단지 작성된 패키지 내 스토어드 프로시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다면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해서 그 결과를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관된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소드, 프로시저와 펑션에 대한 부분들은 패키지와 같이 패키지 내에 만들어서 이와 같이 관리하신다면은 향후에도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소드, 프로시저 이제 펑션들은 이와 같이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패키지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